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갑자기 뭘 하는 건지 생각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간략히 말씀 먼저 소개드리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재 오늘 토요일이고 커먼 그라운드 이 공간의 가운데 중앙에서 패션과 스타일과 또 예술을 다루는 맥스 매거진의 전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일부를 모시고 저희가 일종의 오프닝 토크를 열게 되었고요. 간략하게 오늘의 토크 주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전시의 주제 제목이 What the Youth입니다. What the Youth. 네. 뉴스가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뉴스는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를 하면 뭐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이신가요? 아직은 아직은 청년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렇죠. 거의 임박했어요. 네, 한계점에 끝났습니다. 한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보통 청년 문화, 뭐 유스 컬처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10년 전에는 딱 뉴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지 10년 전이요? 1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 단어들이 좀 과거처럼 좀 느껴지고 뭔가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나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단어들이 꼭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앞으로 또 소개를 하겠지만 어떤 항상 뭔가 이상하고 좀 재밌는 것들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이 맵스의 전시에서 이 맵스를 만든 이제 파운더이자 편집장인 유도현 편집장과 그리고 서울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면서 또 음악과 프로듀싱과 또 커피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하시는 커피 라디오의 세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 왼쪽부터 제일 끝부터 각자 자기 소개 한 번씩만 해주시죠.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서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맵스라는 매거진을 처음에 13년도에 창간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편집장 역할도 겸하고 있는 유도현이라고 합니다. 인기 노음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 라디오의 3명의 호스트 중에 한 명인 송영남이고 그리고 전시와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60 사운드 소속으로 음악하고 있고 커피 라디오 진행 기획 및 등등을 하고 있는 말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혁이라고 하고요. 밴드 넘넘과 밴드 레몬에서 음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셀프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홍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 저널리스트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서점을 운영하기도 있습니다. 스피디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승혁 씨부터 요즘에 근황 얘기를 한 번씩만 해주시죠. 근황은 평소랑 똑같이 그냥 프로듀싱 활동하고 있고요. 커피 라디오 매주 꾸준히 나와서 응을 하고 있군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러고 있습니다. 커피 라디오 매주 화요일 나와서 열심히 방송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말립 씨.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저는, 뭐, 9월 6일날 발매될 다음 앨범을 예스 예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 계속 반갑네요. 아, 이렇게 더운데 너무 반가워서. 네. 송영남 씨도 요즘에 근황을 좀 알려주시죠. 저 근황은 커피 라디오 하고 있고요. 열심히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36도인데요. 땀이 계속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긴장하면 땀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다. 네, 뭐 그렇다고 치고. 그 유도현 편집장님도 근황 좀 얘기해 주시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하고 지내고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만든 컨텐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약간 좋은 공간에서 이런 걸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 그리고 항상 제가 뭐 하고 사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음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데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뭔가요? 이 뒤에 이게 뭔가요, 그럼? 잡담? 이런 거죠. 잡담 같은 건데 사실 짧게 말해서 그런 건데요. 정말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컨텐츠들이잖아요. 약간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뉴스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음악이 이분들한테 당연하듯이 그냥 저한테는 약간 패션 매거진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저한테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잡담하듯이 맨날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그렇군요. 잡담이라고 그러신 거죠? 네, 잡담. 네. 잡담 아니고요.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제가 호스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조금씩 드릴 겁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왓더 뉴스 말하자면 뉴스가 뭐냐에 대한 토크를 저희가 1시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사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 단어 이상의 어떤 현실적인 것들에도 그걸 변해간다거나 타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아무튼 뭔가 좀 변해버리는 뭔가도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청년 문화라든지 뉴스 컬처 혹은 뉴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되게 더덥다는 느낌이 들고, 반대로 굉장히 날 것 같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거든요. 좌충우돌하고 자신들이 재미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모이신 네 분한테 뉴스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개인적인 정의랄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약간 저는 약간 지치지 않으면 뉴스인 것 같아요. 지치지 않는 것. 그냥 삶을 살아갈 때 네, 체력이 좋아야 된다. 약간 그렇죠. 체력의 네. 동력인 것처럼 네. 지치지 않으면은 지금 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뭐라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지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면 끊임없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끝인가요? 더 얘기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뭐 형이 이제 뭐 나이에 상관없이 뉴스라는 단어를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매뉴얼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규율이나 규정이 없이 그냥 나만의 방식대로 내가 정의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뭐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상황, 상태, 네.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전 그 유스라는 스펠링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좋아요. 그쵸. 의미보다는 저 좋아하는 밴드 이름도 소닉 뉴스. 소닉 뉴스. 서태지 가사 중에서도 네. 위아더 유스 네. 서태지 가사 중에 위아더 뉴스가 있죠. 좀 불러줄 수 있어요? 네. 그 뭐 울트라맨이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유스라는 말이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어가 주는 울림이 좀 있죠, 확실히. 유도현 편집장님한테는 뭔가요? 저는 의심하고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냥 지금 약간 기존 체제와 약간 현상에 대해서 그냥 나의 길하고 약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고 계신데 사실 없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인데 그냥 이런 분들이 만드는 시간 자체가 저는 다 뉴스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뭐 사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다 다르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교집합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아까 모인다기보다는 각자 다른 그 상태가 네, 그 단어를 정의하는 어떤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왓더 유스 전시 뒤쪽에 이제 펼쳐지고 있고 오늘 앉아 계신 분들도 조금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보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특히 패션과 관련해서 뉴스라는 어떤 키워드는 이미지로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굳이 패션이 아니어도 어떤 사진가들이 남긴 기록들이 그 청년 문화를 대변한다고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진가들 중에는 어떤 뭐 메리 클락이라든지 뭐 라이언 맥kin리 같이 굉장히 유명한 볼프강 실먼드 같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들도 존재하고 반대로 그저 자기 친구들을 옆에서 찍으면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는 제일 좋은 상태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사진으로 남은 뉴스컬처를 좀 보면 뭔가 그 불안정한 상태, 불안한 어떤 마음들, 꿈이나 희망 같은 것들은 물론 존재하겠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좀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다 패션이나 옷 등등은 좋아하시는 편이죠? 네, 그렇죠.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패션에 관계된 청년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네. 지금 서구 형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건 뉴스라는 이미지가 뭔가 마이크를 먹지 말고 우리 씨가 소리가 들어요. 먹을 거 얘기하시네 그리고. 아무튼 얘기를 이어가자면 뭔가 뉴스라고 그냥 또 막연하게 떠올리게 되면 뭐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불안이랑 아니 그런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을 뭔가 탈피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들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거기에 전속되지 말고 네네. 내가 지금 뭐 여유로운 상황,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뉴스가 발생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요. 행복하다거나.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진 속에는 어쨌든 현재밖에 안 찍혀 있잖아요. 지나면 이제 과거인데 네. 그게 당연히 현재라는 게 그러니까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언제나 만족하진 않잖아요. 그쵸. 한 반쯤은 불안하고 반쯤은 만족하는데 그게 당연하게 복합적으로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진 안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뉴스를 대변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뭐, 사담을 붙여가지고. 뭐 생각해보니까 꼭 모든 이야기를 모든 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한 2시간 정도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네. 이롭지 않나.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나이를 먹는 어떤 물리적인 나이를 먹는 것과 뉴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뭔가 청년 문화를 대변하지 않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좀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맵스 매거진 같은 경우도 2000 몇 년에요? 2006년 12월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러면 독일 월드컵. 2006년생으로 치면 거의 이제 사춘기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고1이죠. 13살이 고1은 아니지 않나요? 네. 중1 정도? 아무튼. 그런데 뭔가 맵스 매거진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항상 그 어떤 동시대의 젊은 어떤 창작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뭐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도 뭐 널리 알려진 어떤 뭐 수프림이나 푸시 같은 브랜드들 봐도 항상 그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또 브랜드에
이식을 하고 주입을 하고 같이 놀고 예, 뭔가를 작당 모의를 하고 예,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그 이제 처음부터 좀 제가 진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어렵게 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다 갑자기 완전. 네, 빨리빨리 이렇게 또 과거에 대한 반성. 네. 네. 이것도 뉴스죠. 네, 그렇죠. 젊은이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디 거죠 이게? 네. 약간 제 마이크가 문제가 이 마이크를 그냥 같이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요거를 쓰는 게 나을. 아, 헐 났네. 우리가 둘이 같이 쓰고. 뭐죠? 네, 이 모든 게 뉴스입니다. 과정이죠. 조금 죄송합니다. 그 하울링 해야 되죠. 네. 네. 뭐든지 뭐든지 완벽할 수만은 없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커피 라디오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세 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만나셨나요? 우선은 저희가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전부터 뭐 이런 식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꾸준히 있었고 네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남동에 워크샵이라는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이 생기면서 이제 그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생각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처음에 이제 영남이 형한테 같이 호스트를 해보자 라고 부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허키가 참여를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처음 아셨어요? 네, 동남 그냥 씨의 뒤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재경이가 먼저 저한테 연락, 그 전엔 아예 모르던 사이였고요. 그래서 이제 말리기 저한테 전화를 와서 뭐 자기가 뭐 재밌는 걸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라디오란 게, 커피 라디오란 게 사실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의 얘기를 하지만 특히 작품으로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그렇죠. 네. 뭐 간간히 인터뷰도 하지만 그렇게 작품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작가 누구누구, 뭐 가수 누구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인간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잘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목적성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듯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경이가 저한테, 그러니까 말리비 저한테 얘기했을 때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마디로 모르는 남자가 모르는 남자한테 연락해서 네,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연락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영남 형에 대해서 뭐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그냥 단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었어요. 그렇군요. 인간성을 전혀 보지 않았고 작품만 본 거죠. 네. 실력으로 네. 실력을 선택하니. 네, 근데 제가 같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잘 아는 사람들끼리보다 네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뻔하죠, 그런 거. 네. 뭐 어쨌든 재미없을 그렇게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승혁 씨, 네, 혁기 씨와 네. 그 말립 씨와 영남 씨 같은 다들- 경우에는 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재경이랑 오랫동안 알았고요. 뭐 저희가 둘 다 좀 더 젊었을 때 그냥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고, 영남이하고는 이제 커피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허키를 처음 만난 계기를 조금 더 덧붙이면 네. 제가 방배동에 어떤 레코드샵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한 23, 4 그때 이제 일을 하던 시기에 네. 허키가 그냥 갑자기 술 취한 상태로 찾아왔어요. 네. 아침에요? 그 밤에. 네. 자기 뭐 쇼미더머니 나갔다 떨어졌다고. 주저 부렸네요, 가서. 네. 자, 정정을 하자면 쇼미더머니 나간 건 제가 아니고 옆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아 그런가? 네. 네. 아무튼 제가 나갈 리가 없죠. 모르는 남자 두 분이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나 음악하고 싶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연락을 하고 그 다음날인가 형 집에 가서 놀고. 네. 좀 특이하네요. 저 그때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며칠 후에 제 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와서 아 뭐하지? 이러다가 그냥 레코드숍에 놀러 가서 네. 그랬던 거예요. 그때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굉장히 작은 강남의 모 오피스텔이었는데 고양이가 한 5마리 있었나? 4마리 있었죠. 4마리? 아. 네. 그게 집사님.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양이들은 잘 크고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 키우고 있어서. 아, 네. 고양이 매력적인 좀 다 지금 딴 데 가 있습니다. 네.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아 이렇게 또 두 분 또 처음 보시니까 그런데 커피 라디오를 이제 두 분이 진행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세 분으로 호스트가 늘어난 셈인데 네. 이렇게 뭔가 시너지라던가 뭐 새로운 또 합의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실 때? 당연히 있고요. 허키는 사실 멤버가 되기 전부터 저희 게스트로 종종 나와줬었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 얘기들을 주로 해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저는 물론 그 전부터 허키를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퍼피 라디오 이전에 제가 다른 크루나 뭔가를 했을 때도 허키를 꼭 같이 참여시켰었고 네. 네, 허키는 저한테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정신적인 지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좀 약간 의지하게 되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재경이한테 많이 네. 의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 분이 작업하시는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면 그 작업들의 색깔들이 각각 또 다른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은 그 퍼피 라디오가 이제 음악가들에게 세 분은 다 음악을 하시니까요. 음악가들에게 어떤 그 작업적인 혹은 직업적인 것 외에 어떤 부분이라면 세 분이 음악적인 교류 같은 것들도 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서로의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 좋아하고 존중하긴 하지만, 뭐, 실제로 작업을 해봤다거나, 이런 경험은 아직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네. 약간 의외 같은 면이 있네요. 근데 너무 색이 또 다르기도 달라서. 해서, 네. 근데 그래서 이 라디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을 하는 세 명이지만, 각자 파트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장르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시너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항상 거의 게스트분들이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최근 게스트는 누구셨나요? SCR. 네, SCR 라디오, 그러니까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 네, 라디오와 라디오가 네. 네, 협동으로. 네, SCR이 3주년 3주년을 맞아가지고, 와. 네, 기념 잘 되고 방송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그 비결을 좀 물어보려고 네네. 섭외했습니다. 좀 배울 점을 찾고자. 네, 어떻게 운영했는지 막 이런 거. 네, 아우 많이 찾았습니다. 네,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궁금하네요. 그 버티라고 하시던데. 뭐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존버가 네. 승리한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완전 뉴스 아닌가요? 아, 그렇죠. 존버가 승리한다. 네. 군버, 네. 비트코인. 근데 존버하기가 제일 힘들죠. 네. 그렇죠. 네. 버티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제 게스트 분들을 항상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거의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대화를 또 하게 되는 셈인데요. 물론 그중에는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점들이 좀 재미있나요? 우선은 그 전에 이제 게스트를 섭외할 때 최대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주로 섭외를 하려고 하고 물론 그렇지만 뭐 그분이 이제 저희에게 흥미를 유발했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위주로 섭외를 하고 이게 아예 일면식이 없던 분들도 1시간 동안 억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진짜 뭐 어렸을 때 얘기부터 뭐 굉장히 딥한 얘기까지 하게 돼서 결국에는 끝나고 나면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로 또 다른 재미난 뭐 일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게스트들을 모실 때 그냥 3명이 모두가 다 정확하게 되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섭외하는 것보다 그냥 최대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몰라서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긴 보통 저도 뭐 일종의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짧게 하고 있지만 네, 그때도 보면은 모르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서 오는 이렇게 뭐랄까
뭔가 좀 짜릿한 느낌이 그러니까 나요. 그게 좀 더 대화가 좀 더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너무 세 명이서 한 명을 다 자세히 알고 있으면은 사실 궁금한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렇죠. 질문이 뻔해지고 네, 상투적인 질문만 하게 되니까. 네. 네, 아는 상태면 또 네. 즉흥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커피 라디오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이 구석에 앉아 계신 그 맵스 유도현 편집장이 이랑도 좀 얘기해 볼게요. 그 말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끼어 드세요. 형 가신 줄 알았어요.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네. 육성으로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요? 크게. 네. 그 아무튼 그 사실 저는 그 유도현 편집장이랑 오래된 친구예요. 네, 한 거의 20대 초반부터 봤고, 뭐 술도 많이 마셨고 주변에 소주 마시는 친구가 저 친구밖에 없어가지고 친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맵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책을 내시죠?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종이가 다 찢어졌어요. 입으로 물어뜯으시죠. ADHD 네, 그 뇌리에 원래 별빛 드시나요, 가는 혹시? 거 아닌지. 네, 제가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런 현상을 좀 보고 네. 나갔다 오면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니 김효환이 얘기처럼 뭐 누가 저녁 먹나요 지금? 네, 사실 저희가 그 5명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8명 정도 된다. 사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려면 좀 닥치시고, 그 어쨌거나 맵스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책도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책 어디 갔나요? 책을 이렇게 좀 펼쳐서 여기 또 처음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맵스 매거진은 지금 현재 컨셉이 어떻게 되죠, 그럼? 지금 5년 전까지는 저희가 서울을 기반으로 그리고 한국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벌써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지금 현재 한국에는 10년이 넘은 매체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로컬 매거진들이 그래서 그 종이 잡지를 지금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서울을 좀 넘어서 약간 뭐 지금 도쿄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도쿄와 그리고 파리와 런던과 뉴욕과 그런 여러 가지의 컨트리뷰터 에디터들과 같이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나 크리에이터들하고 같이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큐레이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정보나 혹은 브랜드나 자료 어떤 그런 것들이 실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보통 잡지하면 기대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섹스 칼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발음 좋으시네요. 연습한 거 더 들어주세요. 섹스 칼럼 같은 거.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좋아하시니까. 뉴스. 뉴스 섹스. 어쨌거나 그 어떤 현재 그 맵스는 말하자면 보통의 월간 잡지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과 달리 그 새로운 어떤 작업을 하는 창작자들, 뭐 예술가들, 사진가들 뭐 등등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나 어떤 작업들을 담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여기가 질문인데 이제 솔직히 한국에서 어렵지 않나요? 버티는 거죠. 정보. 전거죠, 저도. 왜냐면은 그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막 소위 말하면 돈을 받는 콘텐츠들 계속 만들고 또 일종의 사람이 또 살아가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5년 전에 기존의 약간 매체 형태를 띄었을 때 이런 패션 매거진들은 광고로서 약간 소위 말하는 돈을 벌고 자금을 확보하고 또 다른 약간 그 다음 거를 기획하고 매거진을 만들고 하는데요. 저희는 5년 전부터 광고를 거의 배제를 하고 만들었어요. 광고를 안 받나요? 네, 아니 받긴 받는데 사실 저희와 합이 맞는 그런 브랜드들만 좀 받고요. 갑이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름 아닙니다. 진행 잘 못하시네요. 사과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 그런 유스컬처나 약간 아트씬이나 이쪽과 어울리는 브랜드들 그리고 혹은 합이 맞는 기업들 하고 저희와 어울리고 그리고 현재 유스컬처와 어울릴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같이. 그렇군요. 네. 그 사실 말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과정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도전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예전에는 뭐 사실 형이랑 저도 어느 정도 나이 차가 있어서 제가 예전이라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런 종이 잡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예전에 비하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외롭지 않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랩스로 스트레스를 좀 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가 제일 재밌어요. 물론 저희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니까 뒤에서 다른 일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하게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버티는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뭐 저도 약간 정확히 이 랩스라는 매체가 저한테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길대로 쭉 가다 보면은 정말로 저를 응원해주고 정말로 저희를 응원해주고 저희한테 보탬이 돼주고 같이 뜻이 돼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 예전에 한 1000명이 생겼다면 요즘에 한 50명, 100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약간 장비와 간호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알짜배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맵스 매거진 안에는 그 2006년 12월부터 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어떤 콘텐츠 아카이브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중에 이번 전시의 제목으로 잡은 이 왓더 유스라는 것은 사실 잡지의 가장 맨 끄트머리에 있는 컨텐츠이거든요. 거의 끝쪽에 있는 이제 분량으로 보면은 뭐 패션 화보라든지 다른 창작자들의 작업보다 조금 적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런데도 전시 주제를 혹은 전시의 이름을 차용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실은 이게 저희 좀 시그니처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한 2년 전쯤에 이 커피라이드도 출연하셨지만 그냥 가장 지금은 저희가 여러 도시와 전 세계 여러 도시와 컨텐츠를 같이 만들지만 서울 기반으로 만들었고 서울에서 가장 그들답게 놀고 그리고 그거를 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각자의 영역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약간 음악적으로 통하진 않으니까 같은 영역은 아니더라도 그냥 말 안 해도 뜻이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쉬운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좀 이런 뭐 저희 디자인이라던가 저희 방향성 그리고 저희 약간 활동 영역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저희를 좀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그냥 조금 불편하게 워낙에 약간 저희 웨이, 마이 웨이대로 만드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소통도 좀 단절되고. 저도 좀 불편했어요. 사실. 섭외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리한테는 너무 고마웠던 게 말리 얼마 전에 월드 투어 했잖아요. 네. 월주까지는 안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그래서 저한테 약간 저희 매거진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했는데 그게 사실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서구 씨나 너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준다는 게 우리한테 약간 손을 내밀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흔쾌히 저희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잡지 얘기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잡지가 물론 지금 맵스는 종이 잡지이지만 사실 잡지 안에 들어있는 것 알맹이들 어떤 콘텐츠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어떤 형태적인 것들이 뭐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작업을 한다고 본인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아마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 종이 잡지만이 가지고 있는 대체할 수 없는 향수가 있잖아요. 맞죠, 확실히 있죠. 네. 왜냐면 저는 예를 들면 DJ로 활동을 할 때 이제 레코드 바이닐로만 플레이를 하는데 네. 그게 형이 잡지를 만드는 이유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네. 그렇죠. 사실은 디지털로 다 존재할 수 있지만 뭔가 물성이 깃든 뭔가를 손으로 만지고 만든다는 점에서 비슷한.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약간 맵스를 만들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저만의 진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약간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런 프레임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레코드로 하던 네. 아니면 뭐 종이로 만들건 뭐 아니면 그냥 뭐 손글씨로 하던 정말 좋다면은 그거를 통해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뭐 파워블로거나 약간 인스타그래머들이나 다 알아서 갖고 놀아주는 것 같아요. 그걸로. 별로 매개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매개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종이를 고집하시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저 약간 배설 같은 거와 같은 거예요, 정말. 네. 네.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해설물을 들고 계시네요 지금.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보내고. 네. 근데 저는 아마 뭐 빠뜨린 회차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다 있거든요, 웹스가 제가. 근데 이렇게 책장 한 켠에 쭉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보면 그 자체로 좀 역사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네. 제가 그냥 콜렉터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약간 종이 접지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저도 거의 뭐 완전 매거진 키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가지고 지금도 종이로 된 책을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근데 어떤 잡지들은 어릴 때 막 무수하게 사들였는데 무수하게 버리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맞아요. 한 달이 지나면 생명이 끝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두껍다고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그것들은 그 다음 달에 혹은 내년에 보면 마치 뭐 SPA 브랜드의 옷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맵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제 친한 친구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당대에 바로 그때 해야 되는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잡지가 오히려 잡지라기보다는 책 단행본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디어는 어떤 사실 개인이 기업보다 정보의 전달력은 빠르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기업이라는 건 네. 컨펌 체계가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자체가 컨텐츠로 바뀌길 원했고요. 그리고 개개인으로 다가가는 소모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개개인으로 약간 그런 스스로 약간 영감받고 저장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만 제가 더 그 유전 편집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되게 굉장히 다양한 일종의 작가나 예술가나 뭐 사진가들이 이 잡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그 뒤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뭐 우크라이나의 사진가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여러 국가의 여러 도시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이 맵스에 실으시는 편인가요? 우선 저희도 약간 어쩔 수 없이 제가 매번 약간 그 나라를 가고 약간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약간 시대적인 약간 프레임을 이용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혹은 유튜브라던가 약간 이런 메리트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정보를 저희가 습득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들에게 약간 컨택을 하죠. 컨택을 하고 저희의 책을 보내주고.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 저희 책을 다 보내주면은 그들은 아무 조건 이유 없이 좋다고 같이 하자고 하거든요. 뭐 왜 그런 건가요? 그분들도 약간 저희와 같은 약간 향수가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약간 유스가 있거나 마음에 아까 초창기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매체에 실리는 그런 포토그래퍼들이나 약간 스타일리스트들이나 약간 크리에이터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나이가 되게 많아요. 50대?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라이언 맥킨리나 약간 심지어 약간 유르겐 텔러나 이런 분들도 지금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그쵸, 이제 그들이 데뷔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네. 근데 저희는 약간 그들의 사진을 보면은 정말 약간 뭔가 끓잖아요. 그들의 맞죠. 사진을 보면서. 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네 분한테 조금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웹스 얘기를 네. 좀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거의 토크도 막바지에 도달한 느낌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 사실 그 어떤 뉴스와 뉴스컬처, 청년문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야 내가 청년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가요? 이거 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뉴스다 뭐 이런. 네.
그런데 왜냐면 그런 거 좀 웃기잖아요. 약간 자기가 네. 뭔가를 이렇게 레프레젠트 한다고 네. 스스로 자각하는 것들이. 네. 네. 그런데 그 아까 말립 씨가 처음에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얼마나 자기가 하는 것들을 자기가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얘기들, 그게 저는 좀 네. 짧은 토크였지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지금 하시는 것도 왜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약간 저희 어머니 같아서. 네. 아, 그런 비난의 어조는 아니었고 그냥 너거 왜 하는 거니? 네. 이거 왜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약간 사과를 할 뻔했는데. 네. 네, 아무튼. 지금 그 네. 질문 종류가 좀 찢어져가지고 앞에가 다 보여서 제가 그냥 컴팩트하게 네. 왜 하세요? 다양한 작업들을 결국 왜 하는가? 네. 지금 작업을 근데 이게 왜 한다고 물어보면 진짜 좀 애매한 대답이긴 한데 이게 사실 뭐 하나 또 얘기를 덧붙이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의 제목이 서스테인이라는 앨범인데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내가 그동안 음악을 뭐 오랫동안 나름대로 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객체가 되고 음악이 주체가 돼서 음악이 나를 하게끔 이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음악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뭐 라디오를 할 때도 이거를 제가 어떤 굉장한 비즈니스 마인드로서 이걸 함으로써 막 사업이 되고 돈을 벌고 이렇다기보다 그냥 어느 순간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누구랑 하지를 생각하게 되고 어디서 하지? 그냥 그 정도의 간단한 매뉴얼만 만들고 그런 기준으로서 진행을 하고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왜 하느냐, 뭐를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계속 끝없이 하는 질문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제일 간단한 대답은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고요. 뭐 중요하죠 사실. 굉장히 뭐 네. 클리셰한 대답인데 재밌어서 네.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인터뷰를 가끔 하면서 제일 또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것과 뭐 돈 되는 것 뭐 어떤 걸 택하겠어요? 막 이런 질문들.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걸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절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질문이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돈 되는 걸 찾는 게 제일 어렵기도 해요. 네, 지금 만약에 형한테 아이돌 음악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요? 잘할 수 있다는데. 저는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시켜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지? 물어보셔서. 네. 아무튼 그러면 그 유도현 편집장님한테도 역시 듣고 싶은데요. 왜 지금의 작업들을 하시는지에 대해. 답변 다 하셨나요 혹시? 아, 영남 씨안 하신 것 같아서. 네, 뭐 계속 제가 이어서 하면 네, 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계속 사실 서구 씨 저랑 술 먹을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약간 진짜 계속 하는데 정말 그냥 계속 할 때마다 생각은 그냥인 것 같아요. 그냥 등 떠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약간 이거를 할 수밖에 만들어놨어요. 우리 자체가. 맞아요. 그냥 그래서 뭐 누군가한테 사실은 어디서 약간 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약간 뭐 강연 초청도 받고 하고 뭐 어디 뭐 저 다음 뭐도 있고 하는데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정말 해줄 얘기가 별로 없고 막 누군가를 듣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사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뭐 해줄 성공담 얘기도 같은 없고. 그런 종류의. 그렇죠. 사실 저희 술 먹을 때 계속 색드립이나 하고 있잖아요. 아닌데요? 죄송한데 아니거든요. 형 혼자 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저분. 발뺌하시네요. 시간 촉하고. 네, 아무튼 그냥 합니다. 그냥 네. 저희는 그냥 네. 아까 재밌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냥 재미없으면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질문들을 받으면 최대한 좀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로 너무 본능인 거라서 이거 말고 별로 할 말이 없는 네 거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어떠한 의도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 영란 씨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 괜찮다고 한 얘기는 여기서 다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 네. 그냥
뭐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고 사실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그런 친구들을 만났고 커오면서 그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공유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길로 들어섰고 근데 하다 보니 재밌었고 이걸 계속 하면은 왠지 좀 더 나를 좀 많이 돌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억지로 하게 되거나 뭐 돈 때문에 하게 되거나 뭐 돈 때문에 해도 되지만 뭐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 때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은 네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네요. 대답. 아니 그 여러분들 뭐 제가 질문을 준비하긴 했지만 여러분 대답을 듣고 나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직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꼭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가끔은 이제 발을 걸쳐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봤을 때 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제가 재밌게 했던 것들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재밌는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2개 정도 질문 더 드릴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 만나면 항상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딱 2가지 정도 얘기를 안부처럼 묻더라고요. 하나는 소개팅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갑자기요?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해본 적 없습니다. 네. 그냥 소개팅 해줘. 네. 인사하지도 않고 야 소개팅해줘 보자마자. 네, 등 뒤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요새 뭐 좀 재밌는 거 없냐? 재밌는 거 보냐?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요 그 네 질문이 분을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처음 뵌 분도 있고 또 뭐 최근에 뵌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분한테 요즘에 네 분 생각하는 어떤 그냥 재밌는 거 뭐든 궁금하네요. 저는 집에 조그맣게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에 화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화분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뭐 일이 요새 갑자기 늘어나시면서 그 화분들을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 제일 큰 관심사는 정원 가꾸기. 네. 어떤 식물이신가요? 엄청 많아요. 뭐 이름도 다 모르고 그 주변에서 그냥 선물로 주신 화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난도 있고 네. 뭐 과일 식물도 있고. 네. 혹시 귤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나무에서 나지 않을까요? 네, 귤이 저는 당연히 그냥 귤나무를 심으면 나는 줄 알았는데 귤나무를 심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탱자나무랑 같이 붙여야 돼요. 그렇게 네. 안 하면 귤이 안 네, 나요? 네. 그거를 접붙인다라고 하는데 귤나무를 살짝 이렇게 옆을 잘라가지고 탱자나무를 이렇게 박아야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직접 귤을 좀 탄생시켜 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왜 안 제 갖다 줘요? 정보인입니다. 왜 안 갖다 주냐고 우리 왜? 네, 아직 애기라서. 다들 그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네. 아 근데 이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신기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재밌네요. 저도 식물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식물 저승사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네. 선인장 쪽으로 약간 네.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식물들은 사실 그런 뭐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티가 확확 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천천히 커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커가는 속도와 비슷하게 제 마음도 약간 이렇게 차분해지는 네 그런 좀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식물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관장합니다.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소소한 일탈행위를 합니다. 그게 좀 즐거워요. 아 그 일탈이 아니라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그런 일탈이 아니라요. 뭐예요? 소소한의 아니, 기준을 누가 정한 거죠? 소소한 건 제가 정했고요. 네,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 진짜 이러세요. 단축 플랫 나오나요? 아니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냥 출근을 한다거나 뭔가 꼭 해야 되는 거를 하러 갈 때 그냥 가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땡땡이? 네. 그러고 나서 딴 데 가서 그냥 내가 정말 조용한 데 가서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없어요. 그게 일탈이에요 지금? 네? 그게 일탈이에요? 몇 바람 들었네? 일탈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일하는 쪽에서는 네 가끔 그럽니다. 네. 그게 저는 요즘 즐거운 것 같아요. 뭐예요? 그거 앉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걷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자주 그런데 더워서? 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답답한가 봐요. 그냥 저는 제 작업 스타일이 뭐 잘하는 게 아니라서 항상 그냥 저녁 시간이 되면 그냥 컴퓨터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다행스럽게도 그 앉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는 붙일 수 있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나 봐요. 아 그렇죠. 루틴 되면 항상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풀려고 깨보려고. 꼭 가야 돼. 꼭 가서 엉덩이 붙여야 되는데 안 하고 딴 데 가가지고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스트레스 풀리고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재밌네요. 저도 마감이 닥쳤을 때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어디서 앉아 계시고. 네. 종이 뜯고 이러고. 네, 진짜 여러 가지 제가 스트레스. 네. 아무튼 저는 최근에 저 따릉이를 좀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따릉이 모르세요? 아 따릉이. 네. 아, 저는 딸기를 따고 있다고 들어. 죄송합니다. 네. 따릉이라고 딸기는 그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요. 아, 네. 귤도 있고요. 네. 제가 집 앞에 따릉이가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스테이션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의 매일 타고 있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제 생각에 지금 약간 집을 구할 때 역세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 따릉이 스테이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 이제 그렇게 돼. 그 네, 따릉이 그런 프리미엄이 세상이 좀 오지 붙을 수도 있을 것 그렇군요. 같다. 말이 따릉이 프리미엄? 따릉이 프리미엄. 네. 집 앞에 따릉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몇 대는 있느냐. 근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 많이 빌려가느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그거. 뭐킥 고잉 이런 식으로 네. 그 전기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킥보드. 네. 킥보드. 네.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전문 네.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그거 좀 무서워요. 근데 그냥 보고 있으면은 되게 타고 싶긴 한데 뭔가 그 모양새라 그럴까요? 그게 좀 저 좀 타기 싫어지는 그런 아. 비주얼이에요. 그렇죠. 퓨처 휴먼 같은. 네, 저도 좀 강남 쪽에서 종을 많이 보는데 네. 좀 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볼 때가 좀 게을러 보여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또 이상한 네. 쪽으로 빠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진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다시 근황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근황이라보다는 약간 미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네, 거. 네. 백투 도돌표 같은. 그렇죠. 네. 음악적으로. 네. 그 지금은 정말 찌는 듯한 더위고요. 오늘 36도까지 올랐고 41도. 지금? 네.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41도요? 네. 거짓말. 아까 아. 차에 써 있던데요. 네, 막 네. 체감 온도 정말 40몇 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곧 이런 더위도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작년 딱 이맘때 제가 그 말립씨와 영남 씨를 인터뷰했더라고요. 네, 그때 그쵸? 처음 뵙고 저 연희동 어딘가에서 그때도 아마 엄청 가을에 좋았어요. 어떤 거 하실 거냐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었어요 두 분한테. 오늘은 네 분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올해 가을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을 하실 건지 얘기 듣고 저희 덕분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넘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컬이 비엔날 삐삐밴드의 이은정 씨가 보컬로 있는 밴드입니다. 근데 이제 한 2달 전쯤, 3달인가? 그때 첫 앨범이 나왔는데 이번 가을에 두 번째 앨범을 또 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계획이고요. 네네. 네, 그 외에는 그냥 가을에 그냥 좀 시원하게 계속 하던 일 하면서 그렇게 자전거나 타면서 지내고 싶어요. 나름이.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6일날 새로운 앨범이 나와서 아마 올 가을, 겨울까지는 그 앨범 활동을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다들 계속 음악하는 사람들이라서 저도 앨범은 아니고 이제 생황이라는 국악기와 같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에 대한 공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 관심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좀 세 분하고 다른데 저는 올 가을 겨울을 최대한 좀 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안 놀았고 이렇게 안 놀았던 것 같아서 물론 놀면서 일은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놀아보려고 다시. 걱정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야, 눈이 빛나셨어요. 그냥 본격적으로. 그래서 뭐 랩스를 만드는 건 당연히 만드는 거고요. 네. 이건 저희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리고 시간 내서 친구들이 하는 거 이렇게 뭐 파티하고 말리시고 또 이따가 다음 스케줄이 파티하는 건데 찾아가서 놀기도 하고요. 그냥 네. 좀 다시 한번 그냥 쭉쭉 놀아보려고요. 네. 네.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컴팩트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많이 한다면 많이 알긴 하지만 그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인사만 하는 것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이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서구 씨가. 한번 보자 이러는 그런 것들. 네. 아, 되게 클리셰 같은데 친구가 되게 업돼가지고 네, 그 비가 엄청 많이 오면 거기 갔는데 네. 결국 똑같은 걸 했어요. 가서. 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안 하고 있었다가 그냥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술들을 마시면서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게. 네. 여러 가지 술을 드셔갖고 그런 거. 아, 예, 아마 그 영향도 있겠죠. 철 들었거나. 네. 아, 아니 그 철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앞으로 조금 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결정 내린 것들을 반대로 해보는 걸 좀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의 목표입니다. 네. 소소한 일탈. 네. 네. 사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서구 씨한테 유스는 뭔가요? 아, 그런 느낌. 글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뭔가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라고 말할게요. 어린 친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어디 가면 만나요. 그 사람들 작업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뉴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실제로 어리기 때문에 뭘 하든. 네. 근데 저는 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설계해서 하는 것들도 그런 면에서 그 안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저는 직업적으로 젊은 패션 디자이너들,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을 제가 스스로 만나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뭔가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주변에 저랑 비슷하게 나이를 먹은 사람 중에 지금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대체로 더 유명한 곳들이랑 더 유명한 것들을 하려고 하죠. 네. 하는 작업 중에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아닌 것들 할 때 그게 빡세고 돈이 조금 덜 되더라도 저한테는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한 10년 있다가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저한테 좀 뉴스 같습니다. 네. 할 말 없게 만드네요. 너무 진지하게. 아, 신지충. 아, 진짜. 네, 아무튼 그 저희 토크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혹시라도 그 뭔가 질문을 좀 있으시다면 받아볼까요? 시간 괜찮아요? 네. 있으시면. 네. 네. 시간 뭐 없는 대로 끝내도 없겠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 이게 또 그 한국 교육의 그런 어떤 부작용 같은 거여가지고 질문을 그렇죠. 하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약간 하기 네. 싫어지는 그게 그쵸. 있습니다. 아니면 네. 서구 씨가 저희 가서 질문 하나 받아오실래요? 옛날 방송처럼? 아, 맞네. 질문 방법이네요. 네. 붐 느낌으로. 네. 근데 뭐 어차피 저희 또 바로 뒤에 그 전시가 있으니까 네. 뭐 사적으로 질문하시면 좋지 않나? 지나가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 1시간 됐네요. 여기서 끝낼게요. 네, 커피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